라이팅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소니 픽처스랑 블루스카이, 드림웍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조금 있었는데 이건 NDA라서 이렇게 크게 밝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있는 게임 만드는 스튜디오죠? 네네, 컬리션이라고 해서 밝힐 수 없다면서 다 밝히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NDA라고 한 건 이제 애플에서 일한 거는 약간 타이틀 이런 걸 좀 숨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숨겨야 FBI 거기서 숨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호석쌤도 저기 그 옛날 전과 숨기고서 잘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제 그 모니터 스크린 쉐어를 할까요? 예, 스크린 쉐어를 해주시죠. 네, 그게 좀 준비가 좀 돼야지. 저 풀스크린으로 플레이하는 비디오 같은 게 있나요? VLC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종직쌤 벌써 자소가 끝났나요 벌써? 자기소개 벌써 끝났나요? 제 소개요. 네. 네. 그 지금 현재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게임 라이팅을 시네마틱과 그다음 게임 라이팅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쪽 북미에도 한국과 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랑 뭐 모니터도 갖고 오고 집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좀 힘내시고. 그래도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 예, 말씀하세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종직쌤이 저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이상한 변태처럼 저렇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지금 따님 거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그 눈이 가가지고 제가. 눈이가 좀 숨겨야겠다 이렇게, 그죠? 안 보이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업도 많이 준비할 수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제 소개가 됐나요? 아니면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을 또 해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채팅창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을 해주실 때는 이거 채팅을 통해서 줌 챗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실 때는 앞에 물음표를 한 5-6개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그렇죠. 좋아요. 저희가 이게 질문이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아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연봉을 물어보셨네요, 그죠? 연봉은 제가 글래스도어닷컴에 가면은 나와 있어요. 보통 연봉 얘기할 때 제수 씨도 연봉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연봉은 아니 보통 연봉 얘기할 때 예의가 자기 거 먼저 까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저스틴 비버 분이 비버님 우리 호석쌤 연봉 몇 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쫄리면 덥든가 그럼.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라이팅에서 이제 언리얼에서 라이팅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언리얼을 오늘 뭐 1시간 정도 하는데 이 1시간 안에 이걸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언리얼이 대략적으로 뭐가 어떤 건지 대충 알아보고 라이팅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언리얼로 게임 스튜디오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테고 그 외 전망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는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게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조금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거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강의 소개가 일단은 처음에 인트로덕션 하고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 언리얼 엔진에 대해 배워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리얼에서 라이팅을 배워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취업 관련된 거에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특강 이후로 4월 말에
언리얼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간략히 소개를 할까 해요. 그리고 이제 뭐 Q&A 섹션을 가질 텐데 뭐 프레젠테이션 동안에 여러분이 모르시고 있던 궁금하셨던 것들을 제가 답해주는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모르는 게 있으시면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뭐 마이크 같은 것도 물어봐도 되고 아무거나.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했지만은 그래서 좀 강력하게 더 해드리면 저는 이제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으로 미국에서 나왔어요. 조지아주에 조그만 시골에서 이제 학교에 나와서 비주얼 이펙트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센트럴 폴 디지털 미디어라는 학교에서 이제 BR을 좀 전공을 위주로 했어요. 센트럴 폴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UBC, 에밀리카, SFU, BCIT가 이제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 대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BR을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봤어요.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을 좀 다뤘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소규모, 대규모로 좀 해봤는데 뭐 좋은 공부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처음 직장은 이제 드림웍스였어요. 물론 이제 뭐 조그맣게 했던 스튜디오 있는데 메인 스튜디오는 이제 드림웍스에서 처음에 라이팅 T로 일했어요. 라이팅 T로 가면 있던 거죠? 예? 저 캘리포니아 쪽에. 네, 캘리포니아 있는데 제가 있었던 거는 이제 레드우드, 샌프란시스코. 레드우드 PDI. 예, PDI에 있었어요. 예, PDI 지금 제일 먼저 망했죠, PDI가. 예, 제가. 공교롭게도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몰락했습니다, 저도. 그 라이팅 T로 있었는데 그때는 뭐 라이팅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대략적 뭐 테크닉적인 기술만 있고 뭐 스크립팅하고 뭐 씬 셋업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별로 많이 좀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샤크라는 곳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이제 3D 크리에이티브 테크니컬 리드로 일했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같은 거 셋업하고 뭐 그런 거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스카이로 이제 뉴욕으로 또 넘어갔어요. 뉴욕 커네티컷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이팅 티드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니 픽처스 밴쿠버에 와서 소니 픽처스에서 일하고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콜리전에서 라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옮기는데 저희 인더스트리는 항상 이렇게 여기저기 옮기는 게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이 도시 갔다 저 도시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뭐 미국, 현재는 캐나다도 있고 아마 그래도 저기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세요. 종직 쌤이 경력이 뭐 아닙니다. 2개월씩 계셨던 건 아니죠? 짧게 막 한 달 만에 잘리고 그죠? 맞아요. 옮기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옮길 때마다 굉장한 이력입니다. 네. 북미에서는 처음에는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뭐 저는 애니메이터긴 하지만 저도 저도 뭐 직장을 한 10군데 옮겼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직 앞으로도 한 10군데 더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예. 이게 한국에서는 아마 이제 한 곳에서 오래 좀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옮기려고 하죠, 사람들이. 예, 연봉도 뛰어야 되고, 연봉도 떼야 되고. 예. 더 좋은 프로젝트 하려고 뛰고, 예. 그게 뭐 여기는 뭐 식당 옮기듯이 여기 맛있으면 여기로도 한번 가보고 이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워낙 뭐 계속 있고 싶으시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오래. 근데 이제 대부분은 좀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스튜디오마다 새로운 챌린지들이 많아서 젊거나 이제 뭐 직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부러 또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북미는. 네, 맞아요. 예, 일부러 이렇게 옮기면 저는 뭐 그리고 이제 옮길 때마다 포트폴리오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죠. 네.
그렇죠. 메이저 회사를 계속 메이저 회사를 이직하신 거면 실력이 엄청 좋으시다는 뜻이죠, 종직쌤이. 예.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애니메이션에는 이제 피처필름, 영화 그리고 이제 TV 이렇게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픽사, 디즈니,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뭐 일루미네이션, 메이커프는 이제 프랑스 회사로 뭐 미니언 만든 회사죠. 소니 픽처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좀 많이 이렇게 주요 이제 메이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디즈니랑 픽사 이쪽이 이제 요즘은 대부분 만들고 있어요. 뭐 일루미네이션도 어떻게 보면 이쪽 계열이죠. 그래서 좀 점점 이제 애니메이션이 점점 이렇게 대규모 영화사들이 이제 차지를 해서 약간 좀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이쪽 회사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얘네들이 만든 영화들 보면 거의 뭐 디즈니 픽사죠. 여기 보시면 정말 많아요. 그죠? 근데 매년 뭐 한 해에 보통 2-3개 나오는데 돈을 많이 상당히 번 영화들이 많죠. 뭐 How to Train Dragon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조 원 찍었죠. 프로즈는 뭐 2조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는 잘 안 됐고요. 스파이더맨도 잘 안 됐고, 인크레디블 2도 엄청 잘 됐죠. 코코도 잘 됐고. 그래서 점점 이 대박친 영화들이 많이 이런 대형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그 외에 이제 TV 시리즈로는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 디즈니 같은 회사들이 이제 조그만 회사들한테 나눠져서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TV 시리즈를 만들어요. 물론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영화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여기도 시장이 무시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넷플릭스도 요즘 점점 커지고 있고 TV에 뭐 인터넷 방송으로도 요즘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이런 데에서 보고 그다음에 광고 수익도 올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팔고 그래서 이쪽 시장도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스파이더맨이 뭐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 작품성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저조했는데 그게 또 12세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완전, 어린애들 다 빼고 봤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건 같지는 않아요. 네. 이온 키드 예전 아이언 키드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기 아이언 키드 네, 한국 맞을 거죠. 거예요, 아마. 지금 예전에 지금 한국의 이온 스튜디오의 그 감독님께서 예전에 한국에서 이거 작품하셨죠. 아이언 키드. 맨 밑에서 오른쪽에서 3번째 네. 빨간 로봇. 이게 그건가요? 지금 예. 예, 한국 거죠. 예. 이용키드. 네, 한국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음. 그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 있었는데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짝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생소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콘솔 게임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닌텐도 위가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뭐 닌텐도 스위치, 뭐 엑스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뭐 플레이스테이션이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이제 보통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게임들은 이제 점점 치고 올라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지금 많이 상당히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돈이 워낙 많아서 그냥 엑스박스를 그냥 재미삼아 굴리는 느낌도 나요. 근데 꽤 관심을 두고 꽤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좀 작지 않나 싶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한국이랑 좀 다른 게 한국은 PC 게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북미 이쪽에서는 애들이 콘솔 게임을 많이 해요. 저도 뭐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밖에 안 해봤는데 뭐 PC 게임으로.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제 콘솔을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동수. 요즘에. 옹수비 뭐예요?
그 뭐 애들 건데 동물 닌텐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물의 숲. 아, 동물의 숲이요. 예. 게임 이름. 아, 닌텐도 게임 이름.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살 수가 없다 그러던데? 아, 저거. 예, 네, 저거 맞아요. 엄청 요즘에 하더라고요. 지금 다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뭐 본의 아닌 자가격리가 되면서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스위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게임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게임 콘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 스튜디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캘리포니아 엄청 크게 있죠. 뭐 일본 거지만. 그래서 뭐 EA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호석쌤이 EA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EA가 이제 여러 게임 조그만 회사들을 많이 서포트를 하고 아니면 심지어 사기도 하죠. 사서 이제 자기네들이 다시 개발해서 다시 퍼블리싱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메이저 퍼블리싱 회사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게임도 EA에서 많이 터치를 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제가 좀 다니니까 여기 컬리전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고 이제 이쪽 기어스 게임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뭐 그 외에도 그 밑에 서브 회사가 엄청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브 회사가 많아서 그쪽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막 나눠주고 심지어 저희랑도 콜라보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몇 개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NDA라서 근데 이렇게 콜라보로 해서 다른 회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막 중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아요. 유럽에도 있고 심지어 뭐 미국, 캐나다도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많아서 이쪽에 애니메이션 주고 저쪽은 모델링 주고 저쪽은 뭐 라이팅 주고 저쪽은 뭐 텍스처링 주고 해서 그 에셋을 다 모아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합쳐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죠. 그런 식으로도 해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다니는 컬리전 회사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직원들 숫자인데요. 뭐 생각보다 꽤 많아요. 조그만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QA가 많습니다. QA라고 하면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해서 플레이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플레이 테스트를 해서 뭐 게임에서 문제점 있는 걸 이렇게 잡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게임해요. 진짜 하루 종일. 네요. 네, 하루 종일 합니다. 독보적인데요. 네, 그 PC방 같아요. 이렇게 쫙 맞아요. 그 의자 많았고 컴퓨터 많고. 가운데 EA에도 계신 분이 있어요.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딱 하고 계시는. 저기 오른쪽 맨 끝에 저기 등치 큰 분은 정말 게임 좋아하게 생겼네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저희 헤드였어요. 스튜디오. 지금은 이제 블리자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갔어요. 그래도 블리자드가 이상해졌구나. 네. 저는 어디 있나요? 저는 여기 있어요. 조그맣죠. 나왔네요, 그래도. 네, 나왔네요. 그래도 이거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네. 키가 엄청 크더라고. 저라 그래도 믿겠는데요, 대충. 그러네.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시네마틱 팀은 좀 작은 편이에요. 저희는 한 10명,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게임. 근데 보통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으로 또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시네매틱도 언리얼로 렌더를 해서 끝내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그 시네마틱은 옛날에는 이제 비디오로 파일을 만들어서 솔직히 뉴크 이런 데서 해도 돼요. 마야에서 해도 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게임 자체에서 돌아가게 해요. 그래야지 이제 파일이 가볍거든요. 영상 파일은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영상 파일을 넣으면은 그 CD가 이제 다 안 들어가요. 그 안에 게임이. 그 다운 받을 때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는 아예 게임 자체에서 그 시네마틱을 돌리는 게임에 있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시네매틱을 돌리는. 그래서 바로 돌려요. 그래서 게임이에요. 그 영상인데도 그 자체는
모든 게 다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셋은. 조금 다르죠. 언리얼 엔진은 진짜 제가 써본 툴 중에서 진짜 뭐랄까 어떻게 보면 간편해요. 라이터가 하기에는. 보통 라이터들이 뭐 이렇게 마야에서나 아니면 뭐 3D 맥스나 해서 이제 뉴크로 불러오고 그걸 다시 이제 뭐 애프터이펙이나 이렇게 비디오 파일로 만들잖아요. 근데 언리얼 엔진은 그냥 이걸 한 번에 끝내요. 그래서 뭐 컴파지팅을 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컴파지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 언리얼 엔진으로 통해서 이게 렌더를 한 게 있는데 이거 퀵셀에서 이제 한 거예요. 보시면 뭐 진짜 같죠? 네. 뭐 4K 텍스처링이 물론 이제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뭐 누가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요즘 잘 나와요. 이거 보시면 렌더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잘 나오네요. 네,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게임 티가 나요. 이렇게 뭐 트랜스페런시가 좀 안 되거나 뭐 서브디비전이 좀 안 되거나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야, 정도면 저희가 진짜 참 막눈이 사진인데요, 그냥? 보기에는 야, 잘했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잘 나오네. 나쁘지 않죠, 그죠? 예, 잘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키텍처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네, 룩을 잘 보는 사람도 유리하죠. 예. 근데 보통 그 여기서 하나로 다 이루어지니까 진짜 눈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또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언리얼에서 작업할 때는. 그래서 진짜 보는 눈이 시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 뭐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뭐 제일 좋은 장점은 공짜죠, 그죠? 이게 제일 공짜라서 이게 아마 가장 메리트가 있나 싶어요. 개인만 공짜인가요? 아니면 스튜디오도 다 공짜인가요, 이게? 이게 공짜긴 공짜인데 좀 컨디셔널 공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이센싱 이슈를 보면은 이렇게 게임을 개발하면은 처음에는 공짜예요. 근데 이제 프로핏이 있었을 때 그 프로핏이 5% 정도를 이제 떼가요. 프로핏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어. 처음에는 공짜고 그다음에 5%를 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프로핏 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그래서 뭐 게임을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굳이 낼 필요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을 벌었을 때는 거기서 이제 5%를 몰랐네요. 그런 게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적이네요, 좀. 네. 예, 거의 뭐 공짜죠. 그죠? 뭐 그런 거 보면. 근데 5%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로얄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갈수록 비쌀 수도 있어요. 게임이 진짜 잘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프로핏의 5%면은 꽤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얘네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도 내고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 이게 5% 적혀 있는데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에픽에서 그 홍보도 많이 해줘요 게임을. 그래서 뭐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서로 막 이렇게 착취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그 넌 게임으로 해서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만들 때는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제 기업에서 만들 때는 이제 연 단위로 이제 1,500불을 내야 돼요. 네. 뭐 개인이 하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한 카피당 1,500불인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야기를 해보시면 거기서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로링 라이센스를 더 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내고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1,500불을 하는데 꼭 1,500불 다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말만 잘하면 뭐 예,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거. 네, 다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다운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누구든지 집에 컴퓨터 사용만 되면 누구든지 다운을 받고 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양은 어느 정도가 사양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레이 트레이싱을 요즘 최근에 나왔는데 그걸 쓰시려면 이제 RTX 1000 이상 되는 게 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좀 힘들고, 그래서 게임, 여러분 게임 이제 3D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많이 버벅거리지 않을 정도면 어느 정도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건 GPU 베이스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좀 좋은 거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 쓰는데 뭐 게임에 쓰이고 VR에도 쓰이고 뭐 애니메이션도 쓰이고 뭐 비주얼레이션 시뮬레이션도 쓰이고 심지어 뭐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장점이 있어서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대부분 이제 원래는 게임에 초점을 뒀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언리얼 4.2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시퀀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비주얼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장점을 보완을 해서 플러그인도 좋아지고 툴도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아키텍처 비주얼레이션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뭐 달리기 같은 거, 러닝 사이클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집어넣을 수 있고 막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에 했던 거보다 지금 새로운 버전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로 쓰려는 RTX 2080이면 상당히 좋죠.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죠. 뭐 되도록 보통 한 1000불 정도 쓰시면은 그 레이트레이싱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GPU. 이쪽에 언리얼 엔진 좀 이해를 좀 해드리자면 이 언리얼 엔진은 이제 리얼타임이잖아요. 언리얼 엔진이잖아요. 리얼타임 렌더링인데 리얼타임 렌더링이랑 프리렌더의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프리렌더로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영상,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렌더하고 그냥 비디오 더블 클릭해서 보는 거, 그게 프리렌더라고 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은 지금 현재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각 내가 보면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게임이죠, 그죠?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하고 이제 프리렌더의 그 차이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일단은 프리렌더는 일단은 한번 렌더가 됐기 때문에 뭐 내가 클릭한 거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다음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리얼타임은 그렇진 않습니다. 리얼타임에는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외부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캐릭터가 여기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뭐 다른 게 보이고 라이팅도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unexpected하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은 그 플레이어가 이제 도미넌트 되고 어디언스가 좀 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머시브하다고 할까요? 이머시브하다는 거는 좀 더 현실감이 있어요. 그런 2D 영상보다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된 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VR 같은 걸로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머시브하다. 뭐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개념이 좀 이거 개념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하니까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뭐 정확하게 뭐 따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프리렌더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맞추고 조각을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걸 그냥 얘가 없어도 이게 돌아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 리얼타임 렌더링은 이 한 사람이라도 이걸 빼면은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각 개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애니메이션은 자기 파트를 진짜 잘해야 되고 모델링도 잘해야 돼요. 이쪽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이 게임이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리얼 타이밍이 좀 더 센시티브해요. 대신에 장점이 있다면 되게 빨리 이제 가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쪽 한 조각이 없어도 가긴 하지만 좀 느려요. 막 이렇게 조각을 여러 개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쪽은 이제 다 같이 가니까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팅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 라이팅 프로덕션 이게 잘 그 파이프라인 모르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글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그 이미지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 라이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라이팅이 뭔가. 그러니까 라이팅은 맨 처음에 여기에 있어요. 저희는 상당히 뒤에 있죠. 자, CG 파이프라인은 처음에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이 아이디어를 스토리보드에 옮기고 스토리보드 아티스트가 스토리 그림을 대충 그려요. 그리고 이제 그린 걸 토대로 애니메틱을 간단하게 만들어요. 이 간단하게 만든 걸 토대로 이제 디자인 들어가죠. 뭐 캐릭터 디자인, 뭐 나무 디자인, 프롭 디자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디자인하고 이제 모델링하는 동시에 이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고 이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툴 같은 거 필요한 것들 플러그인 같은 걸 이제 R&D에서 개발하고 모델링 같은 거 어떻게 뭐 털이라든지 리깅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라이팅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R&D에서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텍스처링이 되고 리깅을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토대로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이제 뭐 VFX 라이팅이 이제 같이 가요. 그 라이팅이 이제 렌더링하고 이제 컴파지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컬러 커렉션이나 뭐 타이틀 넣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CG 파이프라인인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모델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깅 애니메이션 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그 서로 크게 작업할 때 콜라보레이션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희는 라이팅이잖아요. 맨 끝에 이 애니메이션은 여기잖아요. 좀 앞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라이팅이 항상 이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스튜디오 가면 이래요. 모델링이 아씨 나 하기 싫어 대충 해 하고 텍스처에 넘겨. 텍스처도 모델링 후지잖아요. 뭐야 재미없어 그냥 넘기자. 리깅 대충 해. 리깅에서 귀찮다 오늘 밥 먹고 해야지 그냥 넘기자 하고 애니메이션 넘겨요. 그럼 이게 잘 나올 리가 없죠. 애니메이션이 예. 막 저희도 누구 막 넘겨요. 저기가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귀찮다 넘겨라 넘기죠. 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도 막 그냥 대충 할까? 뭐 라이팅에 티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딱 넘기면은 라이팅에 때려보면은 막 뭐 여기에 막 뿔 같은 게 나와 있고 막 여드름 같은 게 있고 막 눈이 막 엄청 커갖고 막 섀도우가 막 엄청 나 있고 이 문제점이 막 나와요. 그럼 이제 라이팅이 힘들다. 자 애니메이션 고쳐 하면 이제 야 우리 못 고쳐 이거 리깅이 잘못된 거야. 그럼 이제 라이팅한테 와요. 그래 그럼 리깅 니들이 고쳐줘 하면 이거 모델링이 잘못된 건데? 그래. 그럼 이제 리깅이 이제 라이팅한테 다시 얘기해요. 그 라이팅이 야 모델링 잘못됐다는데 근데 컨셉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라이팅이 맨 마지막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이제 반면에 그래서 이제 여기 요런 디파트먼트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덕션 애들, PD 애들이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PD 애들이 이제 스케줄도 관리해주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의사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라이터들은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좀 유리해요.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고칠 필요는 없고 리깅을 고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라이터가 제 생각에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팅 CG 파이프라인 들어봤는데요. 이제 라이터들이 이제 CG랑 게임에서 영화에서는 좀 다르겠어요. 게임에서는 좀 인터랙티브한 라이팅을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현재 라이팅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렌더하면 끝이거든요. 2D 이미지로. 근데 이거는 인터랙티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볼 때도 이상하고 저쪽에서 볼 때는 괜찮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라이터가 게임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에서 넘어온 분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좀
문제가 좀 그런 데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영화 하셨던 분들이 게임 했을 때 거기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 나 여기선 괜찮은데 근데 슈퍼바이저가 아니야 근데 저쪽에서 봤을 때 이상해. 아 그래. 그걸 만족시키는 키라이트를 때려야 되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좀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CG 파이프라인에서 보면은 이 라이터들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을 끝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다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 게임에서 라이터들이 이제 그 시네마틱에서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시네마틱 그 라이팅 제가 옛날에 했던 게 있는데 이거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괜찮죠? 이 친구는 담배를 안 폈나 봐요. 이가 깨끗하네요. 이가. 아 이거 아주 깨끗합니다. 예. 근데 입술이 좀 까마네요,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저걸로 해주세요. 중직쌤. 어떤 걸로요? 옵티마이즈로 해주시겠어요? 네, 옵티마이저. Come on. Hey, Foz. How's life in Jin's rear echelon treating you? Brilliant. But then we can't all be off on some secret mission. Oh, yeah? How'd you hear about that? This is an army, not a monastery. Yeah, okay. Well, look, we'll just leave you to the very important work, punching machines. And sparring. Hang on a second, shitstick. Shit stick. Del, theories? I don't know. Maybe a stick made out of shit? Or a stick used to stir up shit. All right, fuck off. How about we make this interesting? You and me spar right now. And how exactly is beating you interesting? Yes or no? You want in on this? Pretty sure what's actually being measured here is gonna leave me at a distinct disadvantage. Then again, maybe not. Hilarious. Are you in or not? Oh, I'm in. Come on, man. Let's just grab the Jack module and get out of here. No, this will be fun. Oh, son of a... How's that fun working out for you? Try it again, Foz. Come on. Hey, here's the thing, Foz. The bottle's spar with you, but not beat you. It's against their programming. But explain. Shit, false 아 confidence. 여기서 이렇게 게임 넘어가요. Quite a bit, actually. Want some advice, Phoenix? No, I'm good. Jin does love her golden boys. 자 이렇게 이제 But 게임이 never for very 시작됩니다. long. See, that was fun.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언리얼 그 아, 엔진으로 돼 있어요. 재밌네요. 그렇죠.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좀 쇼킹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제 렌더해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이 게임이랑 이게 시네마틱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새롭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면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네마틱에서 게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이제 그 게임 캐릭터를 살짝 바꿔요. 그 로우 레졸루션을 좀 살짝 낮춰서 게임이 이제 진행되게 이제 만들죠. 시네마틱은 이제 좀 더 무겁게 만들고 게임에서는 좀 가볍게 만들어요. 이제 이 마켓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 언리얼 엔진 게임 업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마켓이 이제 여러분 이제 숫자를 좀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빌리언이라고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잘 감이 안 오죠, 그죠? 1 빌리언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1 빌리언이 1조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1조 원이면 뭐 도대체 얼마예요, 그죠?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 원 되죠, 한국 국방비가 1조 원이면 그죠? 꽤 많은 돈이에요. 이제 보면은 그 점점 이제 글로벌 마케팅, 게임 마케팅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언리얼 엔진 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가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31 빌리언, 31조 정도의 규모에 되는 게임 업계가 되고요.
뭐 이제 캐나다는 2.4조, 뭐 멕시코는 1.58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이제 인구가 워낙 적으니까 멕시코는 워낙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보는 미래는 진짜 언리얼 엔진 아니면 게임 업계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더 집에 있는 거를 장기화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뭐 1년이나 2년이나 뭐 이게 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가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더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긴다는 건 이제 집에 있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게임을 더 플레이하고 집에서 더 엔터테인먼트를 즐겨서 좀 더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빨리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취업은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미국은 취업하기가 쉽진 않아요. 비자 때문에. 비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자 받기도 어렵고, 심지어 저희 뭐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좀 단기간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회사들이 그 단기간 취업 비자를 해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취업하기는 쉽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캐나다는 지금 엄청 열려있죠. 캐나다는 또 스튜디오가 엄청 많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들이 캐나다로 많이 이주를 하고, 현재는 이제 몬트리올이 또 많이 스튜디오가 많이 옮겼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그래서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좀 더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비자 받기도 좀 쉬운 편이고,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도 있어서 30세 이하는 또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잘 갖춰져 있어요. 저희 애니메이션 학생들 많이 지금 캐나다에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예, 아마 라이팅도 같지 않을까. 네, 라이팅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라이팅도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진짜 멋있게 만들어서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면 또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바라면 한국 회사들이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빨리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빨리.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유, 저는 빨리 한국에 정말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이 해외 스튜디오들이 한국에 다 차려서 밖에 나가서 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좋은 프로젝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캔라인이 오픈했잖아요, 한국에. 뭐 예, 놀랬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워낙 잘하니까 한국에도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만간에 뭐 ILM이나 뭐 디즈니, 픽사도 한국 그럼요. 사람 뭐 잘하면은 거기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안 될 가능성도 없죠. 음. 그 심지어 블루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바이저들은 다 한국 분들이세요. 라이터들은 그 영웅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한국 분이시고 예, 완전 영웅. 슈퍼바이저도 한국 분이고. 예, 영웅 씨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한국이나 해외에서 많이 이렇게 잘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클래스 뭐 이 정도로 이제 제 특강이 됐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인더스트리 알아보고 취업 관련된 것도 알아보고 언리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제가 특강 이후로 이제 수업이 있어요.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언리얼 엔진 그 수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수업 대상은 뭐 어떤 라이팅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배우고 싶은 분들, 펀더멘탈부터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대상이 되고요. 언리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이제 게임 회사로 취업하고 이렇게
전환하고 싶거나 아니면 둘 다 다녀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가고 게임 회사도 가고 싶은 분들 왔다 갔다 옮기면은 더 기회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해외 취업이나 뭐 미국, 캐나다 취업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수업을 통해서 더 뭐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커뮤니티 형성 및 뭐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 뭐 경력자라도 오셔갖고 뭐 커뮤니티 형성하고 서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면 나중에 또 프로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수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그룹이 돼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수업 대상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정은 처음에는 일단 라이팅 뭐 펀더멘털 배우고 게임 애니메이션 라이팅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시 같은 걸 보고 그 예시가 어떻게 라이팅을 했을까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적용해보고 그런 거를 이론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좀 그러니까 이론만 하면 지루한데 예시를 하면 같이 하면 재밌어요. 뭐 게임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이 페인터가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것도 같이 연구해 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터라고 하는데 뭐 좀 테크닉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 그린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그리냐 마야로 그리냐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붓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그리는 법을 배워야지 그 툴이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선생님 이거 라이팅 좋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어떤 툴을 만져야 돼요? 뭐 마야 해야 돼요? 언리얼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보다는 잘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어떤 툴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럼요. 펀더멘털이 중요해요. 보는 눈이. 툴은 툴이죠. 네, 붓은 붓이에요. 네. 어떤 분. 뭐 미켈란젤로한테 붓 안 주고 손가락만 줘도 걔는 잘 그려요. 손가락 깨물어도. 언리얼을 던져주고 잘하실 거예요 아마. 네, 언리얼도 잘하실 거예요. 그럼 미켈란젤로.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 이제 첫 번째 둘째 주는 이제 대략적인 기본 인터페이스, 뭐 용어 신속도 높이고, 뭐 카메라 다루는 법 그런 거를 좀 기본적인 걸 많이 배울 때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라이팅 종류와 기능 배워갖고 씬에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이팅은 언제 이렇게 쓰는 건지, 이런 스팟라이트는 여기서 왜 쓰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에는 이제 캐릭터 라이팅이라는 걸 따로 배우고 배경 라이팅도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틱한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갖고 좋은 라이팅 예시도 주고 나쁜 라이팅 예시를 줘서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는 시각을 높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는 물론 중간중간에 셋업을 하긴 할 건데 마지막에 이게 포스트 프로세스는 진짜 마지막 단계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약간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마지막에 하는 막 그 블루밍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려하게 막 겉에다가 막 비넷 주고 뭐 블루밍 주고 막 여기 막 색깔 주고 이런 거를 너무 그쪽에 빠지면 라이팅이 조금 식상해요. 그래서 라이팅을 잘해야지 이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마지막에 좀 잡았어요. 그래서 라이팅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모든 거 이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작업에 이제 적용해서 라이팅 퀄리티를 높입니다. 그 언리얼 엔진은 물론 이제 수업은 사람들에 따라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이 언리얼 엔진은 그 에셋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에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프리인가요? 그런 거? 프리도 있고 돈 내는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다 프리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시퀀스 같은 경우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언니를 한번 한번 켜주세요. 들어가 보시죠. 네, 좀 무거울 텐데 제가 지금 돌리고 있어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노트북은 아니에요. 데스크탑이에요. 네, 어. 데스크탑인데 이게 이 샷이 좀 무겁더라고요. 보시면 보자. 그러면은 수업에서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하나 보죠? 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다 가르쳐-주고 대신에 이제 저는 라이팅을 좀 초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방금 아까 그 씬 자체를 다 다운받으신 건가요? 예, 그 씬이 공짜예요.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 렌즈. 좋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좋습니다. 뭐 사운드도 같이 들어왔나 보죠? 예, 이쪽 사운드도 있어요. 이렇게 사운드도 끌 수 있고 이 사운드에서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셋업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걸 다운 받아서 이제 라이팅을 하시려면 이거 다 지우고 다시 라이팅을 내가 원하는 뭐 밤씬이라든지 아니면 불씬이라든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보시면 거기에 저기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도 있겠네요. 예,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퀄리티가. 이게 다 라이브, 언리얼 라이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멋있네요. 네,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로 볼 수 있나요, 이런 거 다? 그럼요. 여기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그런 걸로. 저는 언리얼을 한 20년 전에 한번 20년인가 그때 오. 한 15년, 17년 그 정도 한번 써보고 써보는데 많이 발전돼 있다. 그 종직생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거는 라디온 90인가 900인가 그래서 뭐 좋진 않아요. 좀 옛날 건데도 저 정도 예, 플레이가 된다. 예, 플레인 되는데 좀 더 좋으면 좋을 거예요. 혹시 네. 그럼 수업을 들으려면 게이밍 노트북으로도 가능한가요? 수업이? 간단한 C는 열릴 수 있어요. 예. C는 열리는데 이제 좀 작업할 때 버벅거리면 좀 힘드니까 그럴 때는 옵티마이징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트랜스페런시라든지 뭐 이렇게 끄면은 다 끄고. 더 가벼워져요. 이제 뭐 스테릭 메시도 끌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옵티마이징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사양이 있으면 좀 편해요. 네. 그래도 최소 사양은 뭐 게이밍 노트북 정도면은. 그럼요. 게임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게임 돌아가면. 그렇군요. 게임 들어가면 괜찮아요. 이하님이 배경 모델러는 엔진을 배워야 된다던데 이 과정은 배경 모델러로서 언리얼 엔진을 배우기에 적합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도움은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좀 라이팅에 초점을 주는데 배경 모델러가 렌더링을 좀 하기에는 좋아요. 하기에는 좋은데 이거는 좀 더 라이팅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게임에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좀 어떤 거는 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라이터가 메쉬를 건들긴 해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가 좀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는 바꾸거나 아니면 심지어 안에 들어가서 매트리얼도 바꿔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 않나요? 바꾸기도 해요. 예. 그것도 바꾸기도 하고. 네, 바꾸기도 해요. 좀 약간 좀 자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빨리니까 이게 프로덕션이. 그래서 라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임의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 모델로 수업 때 GI 세팅도 네, GI는 당연히 배우죠. GI 세팅 배워야죠. HDR도 써요. 그 스카이돔을 셋업을 해서 HDR도 써서 라이팅에서 적용을 해요. 스카이라이트에서. 뭐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 질문을 좀 뽑아봤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신청서, 저희 특강 신청서 작성하실 때 거기에 이제 넣어두신 질문을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종직쌤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이번 한 번만 진행하시나요? 뭐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는데 특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추후에 더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게임마다 엔진이 다른데 언리얼과 다른 엔진이나 애니메이션 라이팅 할 때 서로 완전 다른가요? 게임마다 엔진이 다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엔진이 다른 엔진하고 뭐 유니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E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트바이트라는 다른 엔진을 써요. 언리를 안 쓰고. 예, 기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같다는 게 뭐냐면 이 게임 엔진은 이제 스태틱 라이트하고 다이나믹 라이트이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라이트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스태틱 라이트는 그 라이팅을 이제 텍스처에다가 베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이 실제로는 없지만 텍스처 위에 이제 입히는 거죠. 스태틱 라이트예요. 그 스테이셔널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라이트는 그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라이트.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한 거에 반응하는 라이트예요. 그 다이나믹이에요. 그 중간이 스테이셔너리 라이트예요. 스테이션 라인은 베이크를 하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똑같지만 툴 같은 걸 사용할 때 그건 좀 다르죠. 마야 맥스냐 이런 거지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그 안에 개념은요. 그 라이터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창작에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스튜디오마다 달라요. 그죠? 스튜디오마다 다른데 보통 뭐 소니 영화에서는 없어요. 영화에서는 거의. 애니메이션은 그나마 좀 VFX보다는 많은데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내가 색깔을 어느 정도는 좀 고를 수 있지만 그것도 컨셉에 맞춰야 되고 다른 사람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게임은 좀 달라요. 게임은 좀 어느 정도 많이 허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라이터가 좀 파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는 좀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스를 낼 수 있어요. 뭐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뭐 그 리뷰 시간에 막 그런 말도 해요. 뭐 저쪽에 좀 캐릭터 같은 거 더 넣으면 안 되냐? 저쪽에 좀 비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래? 넣어봐. 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넣지는 않고 이제 그 캐릭터 아티스트나 메시한테 가서 이제 넣어달라고 하면 딱 넣어줘요. 그쪽으로. 너 애니메이터, 너 저기 가서 일해. 그 정도 파워가 막 있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도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눈이 이쪽에 라이팅이 좀 안 먹는다. 네가 좀 다르게 바꿔주면 안 되냐 하면 애니메이션이 바꿔주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게임은 좀 더 릴렉스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도 뭐 릴렉스 하지 축구만 해요. 저는. 네, 조그만 해요. 네, 릴렉스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허용되는 것 같아요. 창작이. 라이터 스스로 자원 리소스를 늘려서 더 나은 실사를 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설계에 맞춰서만 개발해야 하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파이프라인을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하는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다른 플러그인이나 파이프라인 이외의 것을 하려고 하면 슈퍼바이저나 이제 다른 팀원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혼자 뭐 스크립팅 하나 짜서 뭐 만들었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아플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만의 그런 플러그인 같은 걸 더 늘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즈 된 걸 늘려면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프로브를 받아야 돼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쓰는 거 저희는 이제 팀워크예요. 팀워크. 혼자서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음은 레이트레이싱으로 라이팅할 때 최적의 옵션들과 어떤 것들을 알아야 레이트레이싱 라이팅할 때 좋을지 궁금합니다. 레이트레이싱은 저희 게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은
레이트레이싱이 지금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은 여러분 레이트레이싱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나요? 레이트레이싱 좀 생소하시나요? 이제 레이트레이싱 하면은 이제 빛이 막 여러 개 있어요. 진짜 막 우리가 물체를 보면은 빛이 막 여러 개 있어서 그 물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빛이 있고 그다음 그 빛들이 튕겨서 바운스 라이트를 만들고 뭐 GI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더 환하게 보이죠. 레이트레이싱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다는 게 제가 채팅창을 봤네. 처음 나왔던 게 무슨냐면 이제 이 언리얼 엔진에서 지금 레이트레이싱을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4.23인가 그때부터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아직 레이트레이싱 보편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예 그게 없었어요. 그 기능이. 그 최근에 레이트레이싱이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할 때 알아야 될 게 좋은 점이 뭐냐면 GI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GI라고 하면 이제 바운스 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튕기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모델들 앞에 이렇게 하얗게 뭐 놓잖아요. 바운스 카드, 하얀 도화지 같은 거. 그 왜 놓냐면 사진 딱 찍을 때 그 밑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라와요. 하얗게. 밑에 하얀 물체를 놔두면은 그거가 이제 바운스 카드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반사판. 네, 반사판. 바운스 카드라니까 못 알아듣겠다 그죠? 반사판을 내야 돼요.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레이트레이싱 라이팅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화나 애니라이터 게임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가요? 많이 오려고 해요. 솔직히 많이 오려고 하는데 많이 올 수 있는 사람 적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영화에서는 그 게임에서 온 사람들 싫어해요. 너 게임하던 애가 뭐 영화 보냐? 그 영화 하는 사람이 게임하는 거면 또 네가 게임을 뭘 알아? 진짜 그래요. 맞아요. 네. 둘 다 펀더멘털 같은데. 텃세 그런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 애니메이션은 라이팅을 100만 개 넣어도 상관없어요. 룩이 나올 수 있는데 게임은 라이팅을 100만 개 못 넣어요. 리밋이 있어요. 그 퍼포먼스, 게임을 플레이할 수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뭘 넣는다는 거는 그만큼 게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로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영화에서 오셨던 분들도 많이 못 버티고 나가는 분도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IRM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3달 하고 나가더라고요. 못하겠대요. 네, 진짜 못하겠대요. 왜냐면 왜 라이팅 더 못 돼? 여기다 더 못 쏴? 근데 못해. 왜 못해? 못한다니까? 나갈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만 더 넣으면 되는 건데. 무게는 근데 그거를 용납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퀄리티 이런 게 때문에. 뭐 이쪽에 하나 질문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쪽에서 현재 180, 360도 CD 업계로 나와서 VR 하시는구나. 그죠? 스테레오 VR 영상을 만들어 상호작용이 안 되나 UF나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방향을 잡을 때 언리얼 배우면 VR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언리얼에서 VR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언리얼 제가 VR 프로젝트를 해본 거는 유니티에서 해봤는데 유니티는 스크립팅 짜기에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티랑 그 언리얼이랑 비교했을 때 언리얼이 조금 더 프로그램 쪽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라이터 입장에서는 근데 유니티보다는 언리얼이 조금 더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프로덕션에서 엔진의 결과가 프리뷰즈가 아닌 파이널로 딜리버에서 끝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이 부분은 갈 길이 멀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엔진의 결과가 파이널로 된다는 거는 이제 뭐 중간에 컴플 안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네. 근데 대부분 터치를 조금 해요, 맨 끝에.
터치를 살짝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 퀄리티가 더 좋아지면. 파이널로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컬러 커렉팅이라든지 뭐 살짝 지우고 싶은데 지우고 뭐 이렇게 살짝 터치는 해요. 대부분 이제 안 건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있으면 건질수록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는 점점 이제 프로젝트들이 언리얼을 사용해서 좀 제작을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예, ILM 그 뭐죠? 무슨 랩이죠? 엑스랩? 엑스랩. 엑스랩은 언리얼 쓰지 않아요? 거기도 언리얼을 쓰죠. 그래서 아직 이 부분 갈 길이 먼지 궁금해요. 지금 레이 트레이싱이 또 나와갖고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레이 트레이싱이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영상 프로덕션에 쓸 수 있지만 이제 게임에서는 솔직히 쓰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그냥 이미지 영상 프로덕션에는 이제 쓸 수는 있죠. 패스도 뽑을 수 있고요. 왜 데모 막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 나온 것들을 이렇게 딱 최적화해가지고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게임에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게임은 그 프레임 레이트가 진짜 중요해요. 그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뭐 플레이 못 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스타 하는데 막 좀만 느리니까 막 다 쫓아내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막 나 못하겠다고. 바로 그걸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아들이 3명인데 게임 느리다고 그래서 이번에 데스크탑을 다 맞춰줬어요. 예.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 게임을 조작하다니. 왜 게임 조장해 주세요. 괜찮아요. 게임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FIFA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너스 좀 많이 먹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시네마틱이랑 라이팅 한 거, 이건 답변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BR에서 구축하기, 활용하기 용이할까요? 예, BR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아까 예. 질문해주신 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언리얼 내에서 라이팅 최적화 방법입니다. 라이팅 최적화 방법은 이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다 상황에 설명하기 따라 다르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샵마다 다르고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라이팅의 개수도 중요하고 라이팅의 심지어 크기도 중요해요. 라이팅 크기도 중요하고 라이팅의 종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메쉬 그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중요하고 뭐 엄청 많아요. 뭐 텍스처링도 중요하고 뭐 그 외에 막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개수, 그 지오메트리 개수, 벌텍스 개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좀 무거워 보이면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보시면 이제 그래서 한 가지 그 최적화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해요. 보시면은 LOD 셋업인데 첫 번째 제가 이걸 그 스크린샷 찍었는데 오늘 수업하려고 처음 게 이제 풀 메시예요. 풀 메시 제일 무거운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 폴리곤 숫자가 줄어드는 폴리스콘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걸 언제 쓰냐면 무거울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샷을 딱 돌렸는데 너무 느려. 이거 써. 더 느려. 이거 써요. 너무 느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배경은 이제 이 정도로 쓰는 거죠.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저 멀리 있는 거는 그냥 멀리 갖다 놔요. 이렇게. 조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팅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누가 또 질문 오셨는데? 언리얼 시퀀서에서 추가한 그 라이트. 위에 있는 거부터 답을 주시게. 언리얼 엔진에도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게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언리얼 엔진 프로젝션 어디에 있죠? 그 위쪽에 언리얼 꿈나무님이 라이트 맵이요? 저기 보인다. 예. 엔진에도 프로젝션 매핑이라도 있나요? 라이팅에 쓸까요? 프로젝션 매핑. UV 말하는 건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가 아니고 이렇게 저 라이트 텍스처를 이렇게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네. 쏘는
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 투모로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플레인으로도 때리고 아, 그렇게요. 그거는 2.5D면 카메라 매핑을 말씀하시는 건가? 매치 무빙에 쓰는 아, 거죠. 카메라 매핑을 아. 말씀하시는 거네. 아, 카메라 프로젝션. 그거를 쓰는 사람 봤어요.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쓴다고 그 카메라를 스크립팅 연결해 갖고 그 프로젝션처럼 쓰는 사람을 보긴 봤어요. 어떤 유튜브에서 보긴 봤는데 그 매치 무빙에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네요. 리얼 매핑에서. 그 질문은 저기 텍스처 특강 때 대답해 네, 주셨어요. 컴파징이랑 텍스처징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쪽은. 무거워서. 네. 근데 언리얼 엔진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네. 프로그램을 따로 짜야 돼요. 그거는. 그렇군요. 그럼 영화 쪽하고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은 좀 그 블루프린트라고 이렇게 스크립팅 짜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스크립팅을 사람들이 짜요. C 언어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인터페이스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좀 하이 언어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쪽은 좀 깊게 하시면 진짜 거의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최적화할 때 프로파일링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프로파일링이라 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잘 모르겠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텍스처나. 가볍게. 프로파일 저기 도둑 잡을 때 하는 거 쓰는 말 아니에요? 텍스처나 가볍게 만드는. 뭐 텍스처링 옵티마이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언리얼 엔진을 최적화할 때 당연히 해야 돼요. 예, 그거 텍스처링 옵티마이징은 이 옵티마이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라이팅을 베이크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스태틱 라이팅을. 그래서 베이크링을 해서 이제 메시 위에다가 라이팅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레솔루션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줄이면은 파일 사이즈도 적어지고 렌더링도 빨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라이팅 맵 레솔루션을 다 줄여요. 마지막에는. 특히 멀리 있는 것들은 줄이고 그리고 심지어 뭐 가까이 있는 건 이제 좀 크게 하고 멀리 있는 거는 좀 작게 하고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텍스처링 파일도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셋업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내가 카메라가 어느 정도 가까이 가지면 텍스처링이 커지고 멀리 가면은 텍스처링이 작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솔루션이 보통 여러분 게임 하실 때 보면은 갑자기 레솔루션이 확 바뀔 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트랜지션인데 그걸 이제 트랜지션을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안 해놓으면 그게 팍팍 이렇게 튀어요. 팝업처럼. 게임할 때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앞에 갑자기 꽃이 있는데 갑자기 디테일이 확 나오거나 아니면 멀리 가면 갑자기 꽃이 막 그냥 네모로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옵티마이징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언리얼 시퀀스에서 추가한 라이트를 스테릭으로 빌드할 경우 라이트 맵을 별도로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따로 저장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따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게. 거기 그 파일 열 수 있어요, 심지어. 특강 난이도를 언리얼 입문자에 맞춰 주실까요? 네, 거의 특강 난이도는 지금 특강을 했죠. 입문자 수준에 맞춰 주신 거 없긴 한데. 네,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쉬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처음 드신 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이거 거의 뭐 공부할 때 처음 6개월은 회사에서 계속 힘들더라고요. 요즘 언리얼을 사용하는 곳이 있고 보여서 관심이 갑니다. 독학으로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네. 이게 유튜브가 엄청 많고 하는데 이게 내가 딱 막히는 부분이 그걸 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뭐가 막히면은 막 그거 하나 풀려면 막 8시간 뭐 심지어 하루 종일 쓰거나 며칠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프로그래머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갖고 그걸 알아보면은 뭐 10분이면 되는데 저는 그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뭐 한 3, 4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 공부할 때. 근데 3, 4시간도 꽤 커요. 하루 쌓이다 보면.
그래서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드림웍스에서는 10 minute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0 minute 룰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10분 안에 그걸 못 풀잖아요. 그럼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10분 이상 넘기면은 그거 시간 아깝다고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10분 넘긴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10분 안에 끝났어요. 소니는 15분 룰이 있지 않나요? 보통 밴쿠버는 15분 같아요. 15분 룰이 있어요. 조금 더 제네러스하네. 5분을 네, 이쪽이 더 제너럴하네. 5분이면은 뭐 5분은 많은 걸 하죠. 네, 많은 걸 하죠. 저희 EA는 이틀, 2days 룰 해가지고 룰. 결국에 못 고쳐서 가서 물어봐요. 이 2day 놀다가 물어보고. 아니, 왜, 10분 룰 할 때는 진짜 막 너무 물어봐갖고 막 진짜 싫어하기도 싫어할 정도로 물어봤어요. 이제.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근데 그만큼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해서 나중에는 덜 귀찮게 하더라고요. 점점 숫자가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배우다 보면. 물론 이제 똑같은 거 물어보면 안 되죠. 똑같은 거는 잘 기록해 놨다가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적어놔서 이렇게 이거 모니터에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딱 보고 바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아,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리고 다시 물어볼 사람 이름 적어서. 맞아요. 그리고 언리얼로 패스 이미지 추출해서 뉴크로 할 수 있어요. 이쪽에 컴포저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쓰면 패스를 뽑아갖고 뉴크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포스트 프로세스로 많이 끝낼 수 있고요. 이 언리얼의 장점이 빨리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뉴크로 불러오면 좀 속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언리얼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근데 물론 더 퀄리티를 높이려면 마지막으로 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 트레이싱 렌더링에 대해서 레이 트레이싱은 요즘 나온 건데 이거는 말할 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 셋업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 때 그런 조그만 팁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바운스 카드라 있죠. 그 반사광 그런 거, 반사판 반사판 같은 거를 잘 이용하면 또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매터리얼도 상당히 중요하고 매터리얼에 따라서 레이 트레이싱도 달라지거든요. 언리얼 엔진 언리얼 라이팅 포폴은 혹시 초보자시면은 에셋은 언리얼 엔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쓰시고 내가 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캐릭터 라이팅, 배경 라이팅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캐릭터 라이팅은 초보자는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초보자 주니어한테 큰 샷은 못 맡겨요. 와이드한 샷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캐릭터 라이팅을 많이 맡겨요. 그래서 캐릭터 라이팅을 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키 라이팅이라든지 림 라이팅이라든지 캐릭터가 이렇게 쉐이핑이 약간 한쪽이 되게 컨트라스트한 거 있잖아요. 한쪽이 많이 밝고 한쪽이 어둡고. 근데 어두운 게 그렇게 어두우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준비를 해주면 좋은데 이 포폴도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여주시고 자기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 계속 보다 보면 또 좋은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이번 하면 됐지 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 옛날에 포폴 얘기하니까 또 나오는데 예전에 이렇게 포폴 준비하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서 딱 보여줬는데 거기서 막 진짜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 못했는지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다시 포트폴리오 만드니까 취업을 결국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혼자 갖고 있지 마세요.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창피해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배울 창피하지 때는 마세요.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네, 괜찮아요. 막 진짜 내가 봐도 후지고 남들이 봐도 후져도 많이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좋습니다. 라이팅 이론적인 공부는 펀더멘탈부터 공부를 하시면 탄탄한 기본을 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키라이트, 필라이트, 림라인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야 맥스 등등 라이팅이나 언리얼 다루는 게 많이 다른가요? 예, 많이 달라요. 아까 얘기한 프리컴프랑 리얼타임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리얼타임 라이팅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잘한 라이팅인지 감이 안 옵니다. 예,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이거는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예, 라이팅은 잘한 라이팅은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어느 정도는 딱 봤을 때 우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왜 우와 하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우아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는 더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자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아이언맨이 막 나오는데 왜 아이언맨 그 라이팅이 좋은가? 왜 나쁜가? 그 매터리얼이 왜 좋은가?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영화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해보세요. 학생으로서 라이팅 아티스트를 준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죠. 그리고 실력, 그리고 라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기본 능력 그런 게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게임 쪽에 대해 잘 모르는데 혹시 앞으로 게임 업계 3D, 2D 전망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전망을 밝게 봐요. 게임은 영화는 지금 넷플릭스 같은 조그만 것들은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큰 영화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들 그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풀리면은 또 보이죠. 근데 게임은 사람들이 좀 그 투자 가치 대비 되게 싼 거예요. 왜냐면 게임 하나에 5만 원, 8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막 30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2시간 하잖아요. 1시간이나 2시간, 1시간 반이나 온라인 2시간. 게임으로 친구들하고 할 수 있으면은 30시간이 아니라 엄청 게임 30개월도 한 네, 8만 원 투자해서 엄청나게 오래 하죠. 네. 그렇죠. 종직쌤 여태까지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럼요. 이게 언제일 건지 참. 30시간이 뭐야? 그거는 한 30년 되지 않았나? 몇만 시간. 90년 한 거 98년도에 같은데 지금. 15,000원 주고 사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1원도 안 하는 거야. 1원도. 만약에 크랙을 썼으면은 본 거죠. 싼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 사람들이 이걸 좀 느끼고 그래 요즘 또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주의도 강하고 그래서 게임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VFX나 시네마틱 영상 언리얼을 만들 때 특장점이 궁금합니다. 빨라요. 언리얼을 했을 때는 진짜 빠릅니다. 그런 턴오버가 빠르다잖아요. 감독의 피드백도 빠르고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을 때 바로 고칠 수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바로바로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 테스트도 해보기도 쉽고 비주얼라이징 하기도 쉽고 렌더링 그래서 타임이 없으니까. 렌더 타임 없으니까 네. 그리고 팜도 필요 없고 그렇죠. 가격 대비 싸잖아요. 팜 있으려면 또 컴퓨터 몇 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이 하기도 힘들고 그런 면에서는 소규모들이 이제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UI도 되게 좀 쉬운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좋은 특강 부탁드립니다. 여러 GPU 지원되는지 된다면 구성법 등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GPU가 여러 개 하면 어떤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GPU를 여러 개 하는 거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그러니까 GPU가 이제 2개 있잖아요. 한 컴퓨터에 GPU를 이제 2개 다르면 SLI를 연결하는 거 얘기하는 네, 2배 빨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4배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거 없어요. 컴퓨터 2대가 더 나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냥 GPU 좋은 거 하나를 사든지. 그래서 굳이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진짜 프로덕션 회사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크게 지을 수 있죠. GPU 막 5개 넣을 수 있죠. 그런 거는 한 2만 불 하죠. 3만 불 하나? 네, 차 팔아야 돼요. 차 팔아도 안 되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라이팅과 엔진 라이팅의 차이.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애니메이션은 스태틱하고 엔진 라이팅은 이제 리얼타임이라서 바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 그 베이킹도 있고, 뭐 속도 면에서도 빠르고 엔진 라이팅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언리얼
엔진을 다루는 직종에 근무하지만 라이팅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광고 분야에서 엔진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인데 외국의 광고 영화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북미에서는 아직은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진 않는데 최근에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에픽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뭐 트라이얼도 많이 주고 공짜도 많이 주고 심지어 툴 같은 것도 서포트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여기 밴쿠버에는 시퀀스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언리얼 엔진을 써서 광고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현실적인 라이팅 세팅 안에 설치하는 비현실적인 라이팅 세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이팅 세팅은 항상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막 영화에서 뭐 타이타닉 같은 거 멋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이야. 그죠? 여러분 사진 찍어봐 알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게 라이팅을 따로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이쁘게 나와요. 가짜 라이트죠, 다. 우리가 만든 건 다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보다 더 현실보다 더 이쁘게 만들어야죠. 무조건 그렇죠. 예. 현실은 안 이뻐요. 저희 이제 기차 타고 출근하면서 구름을 보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구름들이 많더라고요. 저거는 구름 저런 거 되면 바로 킥백 당할 수 있겠다. 그것들 많아요. 혼나 그러고 가지고.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전에 질문이었던 것 중에 영화나 언리얼에 쓰는 방법, 막 그거 영화 상황에 쓴다는 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만달로니안인가 그 디즈니 그 저기 스타워즈 TV 쇼 이제 저기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언리얼을 사용해서 그거를 만들고 있다는 일부분을 뭐 100%는 아니고 네. 일부분을 세트를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지크래프트라는 세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언리얼로 지금 그렇죠. 제작을 어떤 씬들은 많이 하고 영화 쪽에서도 지금 이 언리얼을 아까 전에 저 종직 선생님이 말했듯이 빠르고 결과가 빠르고 즉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리얼을 지금 많이 쓰려는 추세이긴 해요. 지금 예 리얼타임으로. 이게 최근에 되게 많이 뜬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안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유니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최근에 갑자기 언리얼이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뭐 이게 몇 개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 이게 시간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또 시간과 비용이 우선 절약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점점 많이 쓰기 시작할 것 같긴 해요. 점점 더. 그렇죠. 파이프라인도 많이 임프루브 됐고 그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점점 쓰고 있어요. 이게 뭐죠? 앞으로 게임 라이팅 아티스트가 필요성과 PC 버전의 라이팅과 모바일 버전 라이팅의 차이. 모바일 버전은 라이팅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물론 스태틱 라이트해갖고 라이팅을 베이킹하는 건 쓰지만 이렇게 좀 고퀄리티의 라이팅은 모바일 버전은 쓸 수 없는 이유가 모바일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라이팅은 보통 트리플 A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좀 게임이 좀 헐리우드급의 영화 같은 게임 그런 거에 보통 라이팅 아티스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라이팅 아티스트가 투입이 됩니다. 게임은. 그래서 그쪽을 항상 타겟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요. 모바일 버전도 쓰긴 쓰지만 이제 스태틱 라이팅으로 이제 베이크해서 좀 다르게 쓰는 거죠. 가볍게 쓰죠, 가볍게. 예, 시퀀스 수업도 할 거예요. 시퀀스는 그 전에 이제 맨네이라고 그 시퀀스 이전에 시퀀스 같은 프로그램인데 진짜 후졌어요. 그걸로 이제 시퀀스가 뭐냐면 이제 영상 만들 때 쓰는 그런 스프레드 쉿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타이밍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샷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카메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뽑아내는 그런 플러그인인데 예전에 맨네이 쓸 때는 진짜 지금도 회사는 맨네이 쓰는데 진짜 문제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퀀스는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걸로 진작에 썼으면
근데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 이걸로 넘어가겠죠, 어쩔 수 없이. 심지어 맨날 없앴어요, 그 옛날 프로그램을, 그 새로운 버전에서는. 그래서 시퀀스로 무조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라이팅의 한계는, 엔진 라이팅의 일단 한계는 무게예요. 어쨌든 무게. 너무 무거우면은 안 돌아가는 거.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것도 밀릴 수 있고, 문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옵티마이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징을 텍스처링 파일 사이즈라든지 뭐 라이트 맵 레졸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옵티마이징이 중요한 게 그 옵티마이징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라이팅이 이제 빠르기 때문에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최근에 나온 시퀀스라든지 레이 트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VFX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던 것들이 엔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큰 도약이 있어요. 솔직히 영화에서는 이제 볼 거 다 봤잖아요, 저희. 네? 아바타 이후로 뭐 아이언맨, 어벤져스 이런 거 이후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진짜. 그죠? 우주선도 폭발해보고 뭐 지구도 깨부셔보고 다 해봤는데 아직 언리얼에서 안 해봤거든요. 그 정도의 퀄리티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언리얼로 추후에는 계속 그 퀄리티가 높으면 사람들이 그 경계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더 그보다 더 센 걸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그 경계가 무너져서 언리얼 엔진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팅 뭐 추천책은 저는 이거 한데 이거 너무 옛날 거예요.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데. 예, 진짜 왼쪽 거는 이게 최고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정리 씨 잘했어. 20년 전에 봤던 책 같은데. 네, 저 이거에 2개 읽을 거예요. 2000년, 2006년, 2014년. 14년 나왔어. 근데 얘네들이 정리 잘했어요. 라이팅에 대한 이런 베이직이 중요하다는 거를 예, 무조건 베이직이에요. 알아야 돼요. 라이팅이 보통 파이프라인 마지막 단계인데 게임 프로젝트 초반에 뭐 하냐고. 게임 초반에는 맞아, 가운데 책은 바이블이죠. 맞아요. 게임 초반에는 보통 이제 룩뎁 들어온 거, 컨셉 들어온 걸로 이렇게 라이팅을 어느 정도 이런 룩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록시 모델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색깔을 만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색깔 이렇게 뽑아내요. 저는 그 플레이트를 만들어요. 플레이트 만들어서 그 샷을 이렇게 프록시 모델링 이렇게 대충이라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대충 모델링 대충 해갖고 이렇게 박스 이렇게 올려놔요. 그 다음에 이게 라이팅을 쏴봐요. 색깔이 맞는지 비교해봐요. 어느 정도 셋업 무드를 해놓고 근데 그거를 심지어 컨셉한테 주면 컨셉이 그것도 참고도 해요. 그러면 이제 색깔을 이거 내가 이제 이런 색깔 라이팅을 떼는 걸 토대로 또 컨셉이 바뀌기도 해요. 생각보다 별로네 하면서 바꿔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서로 콜라보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라이터를 얻는 일의 보람은 뭐 마지막 작업 나왔을 때 제일 좋죠. 월급 들어올 때가 제일 좋지 않나요? 자꾸만. 네. 하고 월급 들어올 때 맞아. 매주. 그때 돈은 진짜 보람이죠, 여러분. 분야별 라이팅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질문 뭐죠? 분야별 라이팅 차이. 분야별 라이팅의 차이를 크게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분야별 라이팅의 차이를 비교하면. 뭐 영화 쪽 라이팅이나 뭐 게임 쪽 라이팅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요? 네, 영화나 게임 뭐 세 분야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라이팅, 게임 라이팅은 인터랙티브한 거고, 그다음에 게임 라이팅이 아닌 것들은 리얼타임이 아닌 것들은 스태틱하다. 바로 렌더가 돼 있다.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라이팅에서도. 이쪽에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이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멋진 분이 계신데 프로그래머 일하시다가 인력 부족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라이팅 에펙스 다 하셨대요.
되게 멋진 분이신데 잠을 많이 자시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하신 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실력과 라이팅 실력 같이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큰 회사로 갈 거면 되게 한 가지를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고요.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갈 것이면 이제 여러 가지 다 하는 걸 보여주면 좋아요. 중소기업을 갈 거면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 시킬 테니까. 올려야죠. 연봉을 빡 올려야죠. 연봉을 올려서 그렇군요. 네. 여러분 잘하는 거 숨기지 마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많이 받으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하나의 그 프로그래머인데 저희 회사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제 눈 쉐이딩 그 스크립팅을 써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도 좋아요. 네. 이제 뭐 그 외에 뭐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리얼로 렌더링까지 다 하고 나면 컴퓨터에서 추가 작업할 것 없이 끝나나요? 그랬는데 뭐 할 거 없잖아요, 컴퓨터에서. 그게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그게 게임에서 다 이루어지면은 컴퓨터 당연히 못하죠, 그죠? 게임에서는 그냥 그 게임 안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리얼타임이니까. 네, 리얼타임이니까 끝나잖아요, 그죠? 그게 장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냥 영상으로 쓰실 거면, 그러니까 영상으로 쓰실 거면 컴프로 해도 좋죠. 그러면 더 퀄리티가 높아지죠. 네, 만약에 되게 광고처럼 짧은 영상을 언리얼로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컴프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기 때문에 이게 제너럴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상황마다 달라요. 샷마다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내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컴프로 당연히 해서 좋죠. 근데 시간이 없고 샷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컴프로 못 하죠. 시간이 없는데. 그죠? 그럴 때는 언리얼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요. 네. 뭐 하나 예시 들으면 제가 예전에 그 기어스 할 때 그 게임에서 할 때 맨 처음에 샷을 140개 준 거예요. 140개 라이터가 140개 하면 하나씩만 1분씩만 걸려도 140분이에요. 그리고 키라이트, 필라이트, 림라이트 3개 있잖아요. 그거 3개만 해도 벌써 3 곱하기 140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루 다 써요. 그죠? 다 터치도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냥 카피 페이스트도 많이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키라이트 하나를 쉐어를 많이 해요. 키라이트 하나 갖고 뭐 여러 샷에서 쓰고 필라이트 하나 갖고 여러 샷에서 써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다르고 타이밍에 그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그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시간이 더 많았다면 라이팅을 하나하나 때렸겠죠. 키라이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샷은 키라이트 또 다른 키라이트로 약간 좀 이쁘게 만들고 했을 텐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키라이트 하나로 그냥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르고 타이밍에 따라 달라요. 이거 질문 올리셨는데 이번 수업에서 퀵셀 메가스캔 데이터도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해요, 그거는. 왜냐면 스튜디오는 보통 커머셜 스튜디오에서는 큰 회사들은 자기들만의 에셋을 만들어요. 네. 왜냐면 그만큼 리소스가 있고 자원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사진 않아요. 쓰진 않아요, 사와서. 근데 만약에 요청하면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아티스트가 나 저거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만들기 싫다. 그러면은 하는데 보통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텍스처링 사람들은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시간에 좀 쫓기면은 그런 것들을 사서 조금 바꿔가면서 그 디자인에 맞게 또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그만 스튜디오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좀 시간이 좀 빡빡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되게 여유롭게 해요. 그 아예 버짓을 좀 크게 잡아서 좀 오래오래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수업에서는 퀵셀 메가스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건 에셋 같은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거 알려요. 네, 이거 뭐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뭐 퀵셀 되게 공짜잖아요 요즘, 그죠? 공정가요? 네, 공짜예요. 예. 이거 아이디 있으면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로그인 하라 그러는데 이거 트라이얼 버전이 있거든요. 그럼 더 다운 받으면 돼요. 30일인가? 이거 30일 다 동안 다 쓰시면 돼요. 받으면 네, 다 좋아요.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죠? 라이터들이 이거 언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언리얼 자체에서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도 심지어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 매터리얼이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꼭 뭐 리소스 같은 거 굳이 자기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번 수업이 베이직이면 다음 단계 수업도 있나요? 있다면 다음 단계 수업 일정을 정해졌나요? 수업이라는 특강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수업? 수업인 것 같아요. 수업. 이번에 기초 수업 들어가시다는 기초 이 클래스 이후에 수업 아, 스케줄. 그 후에 중국 클래스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중국 것 클래스. 이거는 더 혹시 뭐 더 많이 배우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지금은 시간이 많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국 분들도 잘하시고 더 잘하면 저도 기분도 좋고 저희 인더스트리도 되게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또 많고 하면은 중국반 또 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예,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자문을 회사에서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언리얼 아이디 있으면 퀵셀 무료예요. 예. 맞아요. 만드는 것보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라이팅을 할 때 보통 라이트 몇 개까지 쓸 수 있냐고 물어보셨네요. 예, 프레임 per second 그 프레임 레이트마다 다른데 샷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샷마다 다르다는 게 이제 메시가 그 폴리곤 숫자가 많으면 라이팅을 하나만 써도 엄청 무거워져요. 왜냐 그만큼 폴리곤에 따른 벌텍스를 계산해서 라이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져요. 근데 만약에 되게 간단한 폴리곤이면 라이팅을 많이 써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카메라에 들어왔을 때 보통 3개 써요. 3개. 캐스트 섀도우가. 근데 캐스트가 섀도우가 아닌 넌 캐스트 섀도우. 섀도우가 없는 라이트는 10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이게 라이팅의 크기가 크면은 더 무겁고 작으면 더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다음 라이브맵 레졸루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VFX가 들어가면 또 더 무거워지고 애니메이션이 또 너무 많으면 또 무거워져요. 범프가 많으면 또 무거워지고 스페큘러가 많으면 무거워지고 리프렉션 캡처가 너무 뭐 되게 많아요. 설명 못 하겠네요. 그죠? 너무 많아서. 자, 그다음 질문이 애니 경력도 언리얼 쪽으로 가면 인정해 줄까요? 중간중간 뭐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차피 라이팅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는 거니까 조금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긴 하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인정 안 해준다는 사람이 회사에서 나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냥 돈 깎으려고. 맨날 인정 안 해준대. 네, 연봉 깎으려고 일부러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너 이거 못하잖아. 뭐. 언리얼 퍼플 만드는 게 우선이긴 하죠. 그럼요. 포폴이. 따질 건데. 네, 포폴이에요. 저희는 다 포폴입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이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써야겠다 할 정도면은 뭔가 굉장히 좀 장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포폴에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받아서 언리얼에서 이렇게 받아서 셋을 받아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으면은 포폴을 만들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훨씬. 예, 포폴 쉬운데, 근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 라이팅이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면 이거는 그냥 뺏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리소스가 어디서 왔다는 거 확실히 얘기해주고, 나 여기서 다운받아 했다. 대신에 라이팅은 내가 따로 해봤다. 그래서 라이팅을 완전 다르게 때려야 돼요. 그러면은 써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좀 지루한 게 있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100명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좀 바꾸고 자기 나름대로 색깔도 바꾸고 라이팅도 많이 바꿔야 돼요. 음. 그 알겠습니다. 다음 한국말로 질문이 라이팅을 렌더 때린다 렌더의 그러잖아요. 라이팅을 때린다고. 예. 영어에서도 hit the light 그래요? 아니요, 히트라이트 안 해요. 애니메이션에서는 히트다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야 때려 뭐 hit the key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hit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 히트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럼 안 쓰고 그냥 애니메이션 친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한국 애니메이션 친다. 그러네요. 궁금해서 hit 뭐 라이팅을 때린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도 때린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라이팅은 그냥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쪽 키라이트 좀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더 줘 이렇게 어떻게 스트롱걸 키라이트 뭐 위컬 키라이트 이렇게 위크 키를 그래. 예. 그런 식으로. 자, 이제 다음 질문이 렌더러의 IPR 렌더와 언리얼 리얼타임 렌더와 많이 다르냐고 물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렌더러의 IPR 있잖아요. 네. 그거와 다르죠. 언리얼 엔진하고 좀 많이 다르냐? 네, 많이 달라요. 뭐 기본 GPU 돌아가는 거는 똑같을 수 있을 텐데 IPR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리얼타임이 아니죠. 그래서 렌더를 하는 거죠. 렌더 일단 하는 거죠. 예.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렌더 할 수 있는 부분만 빨리빨리 렌더해서. 예, 리얼타임은 그냥 그보다 더 빠르고 그다음에 뭐 레이트레이싱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기본적인 그런 펀더멘탈은 다른 것 같아요. 리얼타임이하고 그쪽 프리컴프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기술 사용하시나요? 기술 사용 안 하신다면 공동 레벨 작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빛을 사용하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술 사용하나요? 기술 사용 안 하신다면 공동 레벨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깃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죠? GIT? GIT. 깃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기시면은 저거 아닌가요? 저기 그렇죠. 기퍼브. 저거 뭐냐 퍼포스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 그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요새. 퍼포스가 저기 서버요. 네, 서버로 쓰죠. 저희는 이제 퍼포스를 쓰는데 P4V. 요즘 퍼포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들. 네, 깃업도 많이 써요. 깃업 깃이라고 하고 제가 몰랐는데요. 깃업보다는 뭐 쓰죠? 다른 거 쓰는데? 퍼포스 많이 써요. 퍼포스. 네. 저희는 퍼포스를 써요. 퍼포스를 써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서버에다가 프로젝트를 올려서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는 다 같이 작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벨을 여러 개 만들어 갖고 이제 그 레벨을 체크인하고 그 레벨을 체크아웃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죠. 다른 뭐 질문 또 있으시나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언리얼 레이트레이싱 렌더를 아예 안 하나요? 레이트레이싱일 때랑 아닐 때랑 퀄리티 차이가 너무 크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면 너무 무거워서 안 하고 있고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라이트를 그 가짜 레이트레이싱 라이트를 거기다 넣어요. 바운스 라이트 넣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거기에 라이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운스 라이트를 인위적으로 따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퀄리티가 나와요. 그래도 레이트레이싱이 아무래도 더 리얼틱하고 더 잘 나오죠. 뭐 하드웨어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지금도 뭐 엄청 좋아지긴 했지만 뭐 점점 더 좋아지면은 이제 뭐 저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점점 컴퓨터도 좋아지고 게임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도 좋아지면 결국에는 레이트레이싱도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레이트레이싱 게임이 따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고소향으로 이제 즐길 수 있겠죠. 그 질문은 여기까지. 이거 어쨌든 또뭐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에 감사합니다. 관한 질문도 좋고 없네요. 언리얼에 관한 질문도 좋고 하니까. 어우, 오늘 정말 특강 깔끔했습니다. 아주 그냥 네. 2시간 조금 안 되게. 예, 네, 두 좀 시간, 생각보다 길어서 죄송해요. 이게 또 딱 2시간이네요. 네. 10시. 강의는 이제 신청서 나와 있는데 신청서를 드릴까요? 여기에 먼저? 그래요.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이분들한테 먼저 드려가지고 6분이 네 하시면은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분이네요. 3분밖에 없으시네. 어유 올라오시네. 딱 6분 됐네요. 올려드릴. 딱 6분 때 끊기시네. 6분만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저희가 뭐 미리 말씀드렸듯이 원래 종직쌤이 기초반은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한 데다가 저희가 그 코로나 아픈 나누기 또 할인으로 또 20%를 또 더했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8주 수업이죠? 네네. 정원은 있나요 혹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소수 정예로 하면 좋은데 네. 한 10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일단 10명만 딱 11분 모셔. 10명으로 지금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명까지만 모으고 준비를 더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으면 또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10분이나 뭐 11분이나 수업을 들으셨는데 그분들이 종직쌤한테 저희 중급도 같이 끌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중급까지 바로 이어서 가실 수 있는지. 수업 들으면서 개인 포폴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포포를 좀 저한테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어느 정도 리뷰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거 좀 고치라고 하면 이쪽에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퀄리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좋은 멘토님 만나서. 종직쌤이 또 저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저 밴쿠버에 그리고 유명하신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그 지식들을 다 풀어드리니까 많이 좋은 마이크는 딴 분들이고 딸내미 마이크로 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옆에 있으면 때릴 뿐이에요. 잔소리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종직쌤이 그 말씀하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잔소리 많이 해주실 거예요. 첫날 만나서 한 4시간 떠들지 않았나요? 저희? 네, 그렇죠. 좀 많이 얘기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종식쌤이 계속 말을 끊지는 않더라고. 눈치 없이 그죠? 저는 저기 집 근처에서 방광이 터지는 줄 알고 와주질 않으니까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줘요. 네. 말이 너무 많이 끊이네요, 그죠? 목 아파요 지금. 근데 그 마이크 성능 정말 좋은데요? 이거 계속 킵해야겠다고요. 붙여서 이렇게. 혹시 수업 때도 그 마스크로 수업 때도 그 마이크를 사용하시나요? 근데 손을 2개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스탠드 하나에다 꼽아 놓으면 되겠네요. 스탠드 꼽아 놓고. 네. 좋네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손이 약해요. 예, 그럼 오늘 특강 여러분들 250명 분께서 신청해 주시고 50분밖에 안 됐는데 뭐 항상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항상 저희가 뭐 다시 보기 보내면은 많이 또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보기 준비하는 데를 빨리 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공부하시고. 지금 몇 분 남으셨죠? 지금 한 36분 남으셨는데 지금 저
수업 신청서를 저희가 저기 톡방에다가 또 뿌리게 되는데 뭐 이쪽 그 특강을 보신 분들한테 먼저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나서 이따가 저희가 내일에는 뿌릴 테니까 가격을 올려서 톡방에다 뿌릴 거예요. 가격을 올려서. 그러니까 500만 원 올려가지고 어쨌든 저희 특강에 하루- 온 사람들한테도 뭐가 있어야지 좋은 저게. 그렇지. 맞아요. 하루 후에 하루에 하루 후에 가격이 뿌리도록 하죠 그러면. 가격이 한 미화 달러로 한 10불 정도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녹화는 지금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녹화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 아우 수고 감사했습니다.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유.